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스턴 스마트치과 요원 원장 김종엽입니다. 저는 구강암면외과 그리고 치과 보철과 전문의입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 말씀 듣는 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Recent Changes in Prosthodontics and Implant Dentistry Due to the Digital Technolog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디지털 기술에 의한 최근 보철 그리고 임플란트 분야의 발전, 변화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봤던 케이스고요. 이분은 21번, 22번, 23번, 21번과 23번을 지대치로 하는 3유닛 브릿지 제거를, 교체를 위해서, 재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2번도 좋지 않고, 한데, 일단 환자분은, 21번부터 23번만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치식은 FDI 2digit 시스템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템포라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상을 떠서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 질코니아 위에 포셀린이 빌드업된 형태의 3유닛 브릿지를 만들었습니다. 환자 입안에 시접을 했고요.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께 보여드렸더니 괜찮다 그래서 파이널 시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서 환자가 다시 치과에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유는 21번 부위 요 바디 부분이 너무 화이티시해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트랜스루센트 존이 11번에 비해서 21번이 너무 짧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트랜스루센트 존이 짧고요, 이 부분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하기로 해서 이전에 디자인된 질코니아 디자인된 파일을 불러와서 봤습니다. 이런 형식이었고요. 보시면은 비니어링 포셀린이 올라갈 공간이 부족하고, 특히 트랜스루센트 포셀린이 올라갈 공간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트랜스루센트 포셀린을 올릴 공간이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디자인 다시 한 거를 보시면 포셀린이 올라갈 공간을 더 많이 만들었죠. 코핑을 뒤로 밀었습니다. 프레퍼레이션은 많이 수정하지 않았고요. 이전 디자인 파일 그리고 새로 한 디자인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 만들었고요. 당연히 이 위에 올라간 포셀린은 unsupported 포셀린, 비니어링 포셀린이기 때문에 치핑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파이널 시멘테이션 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만들었던 보철물 그리고 다시 만든 보철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덴티스트리라고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뭔가 화면에서 모형이 아니고 화면에서 뭔가 버추얼 모델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시나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관련된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디지타이제이션은 뭔가 디지털화 하는 겁니다. 구강 스캔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모형을 스캔하는 것, 방사선 사진을 디지털 방사선 사진 찍는 것, 전자타트 같은 거를 쓰는 것도 전부 다 디지타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요, 디지털화된 파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AD 작업을 한다 하는 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 거의 오토메이티드 된 형태의 디지털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디지털화의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앞서 보여드렸던 케이스처럼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미 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치의학에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터미널로지 중에 하나가 클로닝이라는 겁니다. 카피 페이스트, 복사하고 복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그대로 남긴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로닝을 통해서 많은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저는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8년과 2022년에 제가 각각 봤던 환자입니다. 두 분 다 젊은 여자분이었고요. 두 분 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이가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두 분 다 금관 치료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하고요. 코어 빌드업 한 다음에 질코니아 크라운으로 최종 보철 마무리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2008년에 봤던 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2008년 봤던 분 먼저 보면요. 이렇게 이제 금관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프레퍼레이션을 하고 제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복제해서 이렇게 이제 스페이스를 가늠할 수 있는 지그, 프레퍼레이션 지그를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했고 최종 인상 뜨기 전 모습 그리고 최종 인상체의 모습입니다. 네, 템포랄이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템포라리 레스토레이션과 마스터 캐스트를 각각 같이 마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템포라리 레스토레이션에서 인사이저 엣지의 위치를 기록해 놓는 지그를 만들었습니다.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그 인덱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스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나온 디자인된 코핑은 구강 내에서 트라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 템포라리의 인사이저 엣지 포지션을 기록해 놓고 그거를 기준으로 포슬린 빌드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맞춰보고 입안에 붙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진, 위에 게 초진, 그리고 아래는 이제 최종 보철 시멘테이션 한 뒤에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2020년에 봤던 케이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0년에 봤던 케이스도 비슷하게 이렇게 금관 치료를 먼저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것이 금관 치료하면서 스캔을 먼저 했습니다. 프리리미나리 인트라오랄 스캔을 했고요. 그 스캔 데이터에서 이렇게 최종 보철에 준하는 템포라리 레스토레이션 디자인을 했습니다. 템포라리 레스토레이션이 들어있는 채로도 프린팅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템포라리 쉘도 프린팅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부터 이 프레퍼레이션 지그를 만들었고 이거를 나중에 저희 코어 빌더 포스트하고 난 뒤에 코어 할 때도 참고해서 이렇게 컨트롤을 했고요. 그리고 이분도 인상을 떴습니다. 인상 떠서 마스터 캐스트,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저희 처음 디자인했던 모형, 버추얼 모형, 그 다음에 그거를 중첩 시켜가지고요, 오버래핑 시켜가지고 디자인 최종 보철물 디자인에 참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렇게 만든 보철물을 시적하고 이렇게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2008년과 2020년에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치료를 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제 템포라리를 기준으로 작업을 했고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에 인트라오랄 스캔 했던 파일에서 먼저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2020년에는 저희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3D 프린팅이요. 저희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옛날은 밀링의 시대에서 지금은 프린팅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밀링의 시대에서 프린팅의 시대로 바뀐다는 것이 단지 이 작업하는 방식이 바뀌었던 것이 아니라 고정성 보철물만 사용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리무버블, 가철성 보철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옛날에는 단순히 아날로그 방식 혹은 전통적인 방식에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것을 이제는 진단과 치료 중간 과정에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아날로그 혹은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하던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다양한 프로토콜도 나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이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결코 다 좋지는 않습니다. 캐네디안 오큐페이셔널 세이프티라는 곳에서 낸 것인데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그 3D 프린팅을 오래 하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스마나 헤드에이크도 있고요. 그래서 잘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퀴프먼트 같은 것들을 잘 갖춘 상태에서 그렇게 환기가 잘 나는 상태에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폰에 있었던 앱입니다. RPD 디자이너라는 앱인데요. 아이폰 카메라로 캐스트를 교환면에서 사진을 찍고 메이저 마이너 커넥터들을 갖다 놓고 이거를 이제 기공사 선생님들하고 소통하는 프리스크립션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도 미리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봤던 환자분인데 상악 구치부에 여러 개 치아를 발치하고 결국은 RPD로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RPD를 쓰게 될지 너무 궁금해 하셨고요. 이분도 이제 치료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 기억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스캔을 하고 RPD 디자인 할 수 있는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디자인을 하고 요걸 프린팅 한 다음에 요걸 캐스팅 하는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그 환자분한테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끼실 틀니는 어떤 형태입니다. 고리는 어디에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툴을 이용하면은 디자인된 파일을 가지고 환자와도 소통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은 상악은 컴플리트 덴처, 하악은 RPD 제가 봤던 분인데요. 이분 브레스트 캔서, 그 다음에 케모, 전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상악에는 총이치, 하악에는 리무어블 파셜 덴처, RPD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제 프리미어리 임프레션 하악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을 했고요. 그리고 RPD 디자인하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스캔을 하면 바로 이렇게 블럭아웃이 됩니다. 블럭아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베이 라인 같은 거를 그리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 커넥터들을 먼저 그리는데 마이너 커넥터들을 이렇게 그리면 자동으로 하방이 릴리프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쫙 연결해서 메이저 커넥터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의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요. 예, 그렇게 완성된 디자인의 파일을 출력을 합니다. 3D 프린터에서 출력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출력된 것 두 개를 출력을 해서 하나는 모형상에서 하나는 입안에서 맞춰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프레임워크가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이랑 똑같은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알터 캐스트 임프레션 그리고 그렇게 모형을 만들고 도치 배열 그리고 이제 틀니 완성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악은 컴플리트 덴처, 하악은 리무어블 파셜 덴처 이렇게 이제 치료를 끝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RPD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전통적으로는 마스터 캐스트를 만들고 서베잉을 한 다음에 그거를 내화 모형, 리플렉토리 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블럭아웃을 하고 리플렉토리 모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왁스업을 하고 캐스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렸던 제가 보여드렸던 방식은 마스터 캐스트를 만들면 본을 떠서 모형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모형을 스캔하고 디자인하고 프린팅한 다음에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화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복제하는 과정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더 좋을 거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나오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는 작업 과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저는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RPD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옛날에는 캐드캠으로 뭔가를 한다, 디탈 덴티스트를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모놀리틱한 재료를 통으로 깎는, 그러니까 모놀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 혹은 그런 레스토레이션 이거나 커스텀 어바트먼트 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예, 그런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악 소구치에 루트 캐널 트리트먼트 하고 난 뒤에 싱글 크라운 인상 뜨는 모습입니다. 조금 제가 빨리 인코딩을 해왔는데요. 인트라오랄 스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맞은 부위만 지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더블 코드를 썼는데 코드를 빼고 이렇게 이제 스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볼처 모델이고요. 볼처 모델을 가지고 이제 CAD 작업을 시작합니다. 엑소CAD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델 빌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프린팅도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마스터 다이도 프린팅을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나온 모형에서 CAD 작업을 통해서 코핑 형태, 그러니까 비니어링 포셀린이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하나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나토미칼 형태라고 얘기하는 풀 컨투어로
디자인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STL 파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핑 하나, 그리고 풀 콘투어 하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가지고 보철물을 만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풀 콘투어를 프린팅한 다음에 그걸 캐스팅해서 풀 메탈 크라운을 만들었고요. 만약에 캐스팅한 재료가 골드라면 골드 크라운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모노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입니다. 아나토미카한 형태, 풀 콘투어 형태의 크라운을 밀링을 하고 신터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핑 형태를 출력해 가지고 캐스팅을 해서 요 프린팅된 모형을 레퍼런스 삼아서 모델 포슬린을 빌드업 한 다음에 PFM 크라운을 만들었고요. 요거는 지르코니아 코핑 위에 포슬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포슬린 퓨즈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STL 파일을 가지고 한 버추얼 모델에서 두 개의 STL 파일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다른 형태의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메탈 크라운, PFM 크라운, 모노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 PFG 크라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워크플로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트라오랄 스캔을 한다고 해서 최종 보철물의 재료의 선택에 제한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요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분류인데요. 예, 덴탈 임플란트에서 디지털 워크플로우는 전통적인 방식, 그리고 디지털 방식이 있다면 그 사이에 어딘가, 디지로그라고 저는 부르는데, ACP에서는 파셜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뭔가가 있을 거다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인상만 뜨지 않은 경우, 모델이 없었던 경우, 모델은 있지만 그게 석고 모형이 아닌 프린팅된 모형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있을 수 있는 가능은 이렇게 된다 하고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트라오랄 스캔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악 16번이죠. 16번에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스캔 바디를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 케이스는 제가 2011년, 그러니까 저한테는 처음 임플란트를 인트라오랄 스캔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아이테로라는 스캐너를 사용을 했고요. 예, 스틸 방식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어 붙이는 방식의 스캐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배속인데요. 조금만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합치를 스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스캔을 하면 이런 모형이 나오고, 요거 이제 STL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저희가 스캔을 한 거를 밀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고, 그 위에 이렇게 PFM 크라운을 만들어서 환자분한테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끼워드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아날로그 방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인상만 뜨지 않은 디지로그 워크플로우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상악 구치부에 사이언스 그래프트하고 임플란트를 두 개 심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트리오스라는 스캐너를 쓰기 시작한 때였고요. 그 다음에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스캔 바디 연결한 다음에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 스캔을 얻어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디자인하고, 스플린티드 모노리틱 지르코니아 크라운 두 개를 스플린트 된 상태로 만들어서 입안에서 맞춰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델리스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모델리스 디지털 워크플로우 이렇게 부릅니다. 뭐 ACP나 이런 단체에서는 풀 디지털 워크플로우라고 부르고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스캔 바디를 넣고 스캔을 하고 모형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최종 보철을 만드는데 헥스 오리엔테이션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전면이나 교환면 같은 것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팅된 모형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풀 디지털 워크플로우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집스리스 디지털 워크플로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하고 있는 워크플로우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고 보철을 하는 시기를 보면
어떤 방식이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치유를 기다리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뒤에는 골유착을 기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나서는 연조직의 치유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치유를 기다리는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기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를 이제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하악의 47번 치아가 근간 치료 중에 프랙처가 돼가지고 발치를 하게 됐습니다. 발치가 만만치가 않았고요. 결국은 발치 즉시 식립을 못하고 2달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됐습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모습이고요. 식립하고 이제 본그래프트도 해야 되고 뭐 봉합도 해야 되고 한데 일단 초기 고정을 얻은 다음에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스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그래프트하고 힐링 어바트먼트 연결하고 봉합하고 치료를 끝냈고요. 요런 상태가 된 거죠. 요런 상태로 치료를 끝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달간 환자가 골유착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저는 이 버추얼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커스텀 어바트먼트 디자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PFN 크라운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한 3달 뒤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보철물만 껴주고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스테틱 비짓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이게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서지컬 인덱싱이라고 부르는데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토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라는 것이 오래전에 나왔고요. 이것도 한 2008년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i 바이오맷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제 코디드된 투피스의 힐링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요 데이터로 임플란트 위치를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한동안 이게 뭐 노블한 방법이다. 2006년에 나왔었네요. 노블한 방법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로봇 암이 그 모형 안에 있는 모형을 제거하고 거기다 레바놀로그를 위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별로 각광받지 못하다가 인트라오랄 스캐너들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를 붙이면서 이 에러가 나는 것을 좀 줄여보려고 스캔핀이라는 거를 올려서 하는 이 3피스의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를 만들어서 실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위치를 2개를 시키고요. 스캔을 한 다음에 스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인코드 힐링의 라이브러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스텀 어바트먼트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서 맞춰봤더니 잘 되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임상 케이스인데요. 환자는 일본에서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올 수는 있지만 한번 왔을 때 오래 머물 수 없다 하는 이제 상태였고요. 하악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본그래프트 필요한 거 알았기 때문에 가이드가 있었지만 플랩을 열어서 플랩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그래프트 하기 전에 임플란트 초기 과정이 얻어진 다음에 일단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를 연결했습니다. 그래프트 했고요. 그리고 이제 봉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스티치 아웃 하러 왔을 때 스캔핀을 아까 제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 위에다 연결하고 스캔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버추얼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커스텀 어바트먼트 그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자분이 일본에서 왔을 때는 이거를 딱 껴드리고 끝나게 되는 거죠. 모든 복잡한 케이스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케이스들,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이런 간단한 케이스들은 이런 방식의 작업 방식을 택하면 환자의 프로스테틱 비짓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수술 중에 하지 않아도 되고요. 스티치 아웃 하는 정도에 혹은 드레싱 하는 날 정도에 하면 됩니다. 물론 연조직이 어떻게 변할 건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서브 진지발 마진을 놓으면 됩니다. 세면 제거만 가능한 방식의 보철 연결 방식을 택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지대주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바트먼트 레벨 임프레션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스캔 바디라는 거는 임프레션 코핑을 대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디드 어바트먼트,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는 거는 디지털에만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언제든지 그 연결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인상 체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스탁에 갖춰야 될 것들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워크플로우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2011년이네요. 2011년에 한 학술 행사에서 발표를 하고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레션 인 임플란트 데니스트리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때 그 자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이 구강 스캐너를 사용해서 임플란트의 인상을 체득했을 때, 임플란트를 스캔했을 때 단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셨었는데, 그때 제 대답이 기성지대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였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조금 또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세대학교 김정은 교수님께서 JPD에 오래전에 발표한 저널을 가지고 왔고요. 기성지대주를 먼저 고른 다음에 이 기성지대주를 그대로 스캔하고 그 다음에 기성지대주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면 일부 서브 진지발 마진이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마진을 정확하게 저희가 라이브러리 상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성지대주를 꼽고 스캔을 하면 그냥 지르코니아 크라운이든 이 최종 보철물 하나만 만들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식의 워크플로우가 가능하다 하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착안을 해서 저도 한번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기성지대주를 인트라오럴 스캔을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몇 명 환자한테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악구치부 임플란트를 심었고요. 하악구치부 임플란트 심은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을 떴습니다. 모형을 만들었고요. 모형 만든 것을 모델상에서 그 인코드 힐링 어바트먼트를 넣고 연결한 다음에 모델 스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지대주를 하나 골라서 넣고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뜨고 모형 스캔을 한 다음에 기성지대주는 라이브러리로부터 찾아와서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하나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을 딜리버리 했던 경우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입안에서 인트라오럴 스캔을 해서 안 될 이유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상악 26번입니다. 사이너스 그래프트 크레스 어프로치 하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했고, 그리고 나중에 인트라오럴 스캔을 했습니다. 스캔한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러리에서 가지고 있는 기성지대주를 다 넣어봐 가지고 다이아미터, 랭스, 그리고 커프 랭스 같은 거를 결정해서 어바트먼트를 하나 선택을 했고요. 그 위에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트라오럴 스캔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써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전과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치과 관련 회사들의 말씀이나 이런 자료들만 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간단하게, 뭐든지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과서 그리고 학교에서 배워왔던 원칙들을 잘 이해하고 그 상태에서 이 모디피케이션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변화, 디지털 테크놀로지로 인한 보철과 임플란트 치의학 분야의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짧은 시간 조금 빠르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